그럼 쌤 오늘 나눈 선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내 녹화 영상이랑 파일은 없어도 되나? 근데 중평은 봐야 되지 않아요? 중평은 볼 거거든, 따로 선우는. 그런데 우리가 톡방에 평소처럼 녹화 영상을 못 올리잖아. 한 명씩 쏴줄게.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겐톡으로 쏴줄게. 자, 01번 질문인 사람? 편하게 얘기하면 돼. 근데 이전 반까지 다 20문제 다 해설했어. 한 명씩 다 틀린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손들기 좀 수줍다. 따봉으로 올려도 돼. 1번 괜찮니? 괜춘?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가면은 맞지? T1 맞다. 요거 12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수소가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봤을 때 120을 소인수분해하면 8 곱하기 15니까 2의 제곱과 3 곱하기 5잖아. 이걸 는으로 바꾸자. 그럼 얘 어떻게 되기로 했어? 얘가 유한수소가 되려면 x가 3의 배수네. 이거 근데 너무 하면 지체거리는데. 아 그래? 다시 연결해줄게. 잠깐만. 화목토에 한 번씩 이래. 얘가. 자, 얘를 껐다가 켜볼게. 이걸로 시간이 어그로 끌리면 안 되는데. 좋다. 자, 이어서 얘기해보면 결국 x가 3의 배수기만 해도 3 하나가 날아가니까 유한수소 될 수 있지. 유한수소로 하면 우리가 분모의 소인수 2나 5. 분모 소인수 2나 5. 요거였잖아. 요거 가지고 생각해보면 x가 3의 배수야. 그럼 x가 3의 배수면 그럼 가능한 것들이 나올 텐데 이 사이에 3의 배수면은 27 있고 39, 27, 30, 33 세 종류 중 하나인데 그 중에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y분의 1이 된대. y분의 1이 된대. 그러면은 가능한 걸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30 생각해보면 얘 소인수가 6, 5, 30이니까 2, 3, 5고 33은 3 곱하기 11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3의 세제곱이나 3 곱하기 11 같은 애들은 11이나 3의 제곱이 남아서 분자가 1이 안 되겠지. 그러면은 2, 5가 약분되고 3도 약분되는 32. 120분의 30 하면 4분의 1 되니까 분자가 1이 되지. 기하분수 형태일 때. 그러면은 얘는 x가 30, y는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둘의 합은 34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으로 2번 질문이죠. 2번 보고 가자. 자, 7분의 6은 10분의 x1, 10분의 x2 쭉쭉쭉 표현이 된대. 그럼 얘 뭔 말이냐? 10분의 x1은 x1, x2 각각의 xn들이 다 한 자리 자연수잖아. 그럼 0.x1 더하기 세로로 써볼게. 0.0x2 더하기 0.00x3 더하기 x 0.00000x4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렇다는 것은 쭉쭉쭉 가보면 얘 수로 표현하면 각각 얘네들이 한 자릿수니까 x 곱하기가 아니라 자릿수의 의미야. 1, 2, 3, 4 쭉쭉쭉 해서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 지금 뭐야? 소수점 아래 숫자가 99까지일 때 각각의 수들의 합을 찾으라는 거니까 얘는 순한마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찾아보자 이거지. 그럼 7분의 6은 어떻게 돼? 0점 하면 7 하면
7보다 8, 6, 4, 0. 그 다음에 5, 35, 5,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속 가면 어떻게 돼? 7, 7, 49, 1, 1, 7, 3, 7, 4, 28, 2, 7, 2, 14, 6 하면 다시 돌아오지. 6으로. 8로 가니까. 순한마디가 85714이지. 85714가 돼. 그치? 그러면 뭐야? 85714가 반복되는데, 85714가 반복되는데, 각각 얘네들이 몇 번 반복되는지 생각해보면 85714가 6개잖아. 그치? 85714가 6번에 7번 해보면 몇 개야? 16번까지 반복되겠네. 숫자가. 그럼 96까지는 마지막에 96번째가 2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97, 98, 99는 857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85714가 16번 반복돼. 99번째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96번째까지가 얘네들 한 묶음이 되고 16묶음이 나오고 3개는 857 더해주자. 그럼 85714 다 더해보면 값이 얼마야? 10에 9에 8이니까 10 더하기 9 더하기 8. 그러면은 27. 27이 몇 번? 16번. 에다가 857 3개 더하면은 20이지. 그럼 계산해보면 270에 27 곱하기 6 하면은 120에 42. 162 더하기 20. 그러면은 432에다 20 더해서 452가 답이겠지. 이렇게 해결해봤을 수 있을 거야. 틀린 친구는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으로 3번으로 가보자. 3번 질문인 사람? 아까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나? 소유였나? 했는데 제가 다시 풀었는데 다시 말았어요. 다시 말았어? 그럼 또 질문인 사람 3번. 괜찮? 자, 한번 짚고 가자. 순환수를 나타냈더니 가연이는 분모를 잘못 보아서 어떤 기하분수의 분모를 잘못 봐서 1.43땡이라 했대. 그럼 분자는 제대로 본 거란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1.43땡, 3땡은 분모로 표현했을 때 점 하나에 그 순한마디 아닌 게 하나 껴있으니까 90분의 143 빼기 14 이렇게 했었지. 90분의 129. 그치? 그리고 얘는 더 간단히 표현 가능하지. 분자가 3의 배수니까. 분자가 3 곱하기 41이지. 30분의 41이네. 41이 아니라 43이지. 129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오케이. 그럼 얘 분자는 제대로 봤다는 거. 분자는 43이란 거지. 얘가 가연. 그 다음에 우진. 분자를 잘못 봤대. 그럼 분모는 맞다는 거네. 그럼 얘는 99분의 63이잖아 원래. 0.63땡은. 그럼 얘 9로 약분하면 11분의 7이지. 그럼 11은 제대로 봤단 거야. 그럼 원래 쓰고자 하는 기하분수는 11분의 43이라는 얘였지. 그치? 그럼 얘는 순환수를 표현하면 일단 정수 부분 생각해주면은 3에다가 얘는 11에 10이지. 그치? 그럼 얘 물론 10을 11로 나눠도 되는데 10을 11로 나눠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자. 99분의 90골로 써보면 얘는 90이 반복되는 거지. 순환마디로. 그럼 얘는 3.90인데 909090 반복되는 거니까 순환마디가 90인 순환소수 3.90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자.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자. 4번. 다음 페이지 가자. 4번 질문 친구. 괜찮니, 4번?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걸로 가자. 질문인 친구들은 편하게 얘기해줘야 돼. 오답도 써야 되니까. 다 짚고 가야 돼. 무슨 문제 다 해도 괜찮아. 자, 5번 질문인 사람. 5번 괜찮니? 자, 그러면 6번으로 가자. 6번 질문인 사람. 6번 보자. 자, 얘를 얘를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 D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럼 얘 A, D 뭐 안에 넣으면 Y, B, D 안에 넣으면 Z, C, D 이런 걸로 되지. 그럼 요런 꼴일 때 가능한 것 중에 가장 큰 걸 생각하면 공통인 약수와 배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처음에. 그럼 요거 가지고 생각했을 때 D는 어쨌든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애인 거잖아. 약수를 생각해 봐야겠다. 16과 48, 36에. 그러면은 16과 48, 36은 각각 소인수분의 S 2의 4제곱이야. 2의 4제곱 곱하기 3이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럼 얘네들 16, 48, 36에 의 약수 중 하나가 D인 거잖아. D라는 것은. 그럼 가장 큰 거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최대 공약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 얘는 공약수라 표현하는 게 맞겠다. 48이지. 그럼 여기서의 공약수 생각하면 누구야? 2의 제곱이지. 그렇지? 2의 제곱이 최대 공약수야. 그럼 이때 D는 4고 D가 4일 때 결정되는 A, B, C를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럼 D가 4면은 X의 4A, Y의 4B, Z의 4C잖아. 그럼 각각 얘가 X의 16, Y의 48, Z의 36이 되고자 해. 그러려면 A는 4, B는 12, C는 9가 되겠지. 그럼 얘네 4개의 합이 어떻게 돼? 16에 9 더하면 25에 4 더하니까 29가 답이겠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질문인 사람. 괜찮니, 7번? 자, 그러면 8번. 8번 질문인 사람. 프리노트에 다 잘 적고 있지? 프리노트에 적어야 돼. 우리 수업 때 하는 거는 오답부터에 적으면 안 돼. 그건 숙제야. 숙제 미리 하면 반칙. 자, 그 다음에 8번 괜찮니? 8번 괜찮으면 9번으로 가자. 9번 질문인 친구. 괜찮니? 그 다음에 10번 질문인 친구. 10번이 어려웠구나. 그치.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 2학년은 이거 잘 못 풀어. 10번이면.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의 해가 마이너스 1인 걸 통해서 A, B 사이의 관계식 찾아가지고 대입법 이용하자 했었지. 그렇지. 그럼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3A 플러스 4B의 X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B보다 작대. 그럼 양변 3A 플러스 4B로 나눌 때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 돌아갔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수 자체는 음수이네라는 거. 그럼 3A 플러스 4B
분의 마이너스 A, 2A 마이너스 6B. 요거 나눌 때 주의할 점이 음수네 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안 돼. 이 수 자체가 이미 음수인 거라.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즉 우변 자체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아, 그럼 이걸 통해서 첫 번째 관계식 3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B잖아. 그럼 양변의 마이너스 분모값 곱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지. 그러면 A는 좌변에 B는 우변에 뭐라 보면 A는 2B네. A가 2 나왔어. 그럼 뭐야? 우리 A 대신 2B를 쓰거나 B 대신 2분의 A를 쓰자. 근데 얘는 뭐 A 대신 2B 넣는 게 개수가 정수로 나오니까 편안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찾자. 여기에서 보면은 A 대신 2B 넣으면 2B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A 대신에 2B 넣으면 3배의 2B 더하기 4B가 0보다 커요 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돼? BX가 넘겼을 때 6B 마이너스 2B지. 6B 마이너스 4B니까 2B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서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판단해? 3A 더하기 4B의 부호를 찾으면 되지. 근데 여기서 3A 더하기 4B가 음수라 했잖아. 그럼 그 값은 A 대신에 2B 넣으면은 10B지. 결과. 왜냐면 6B 더하기 4B니까. 그럼 얘가 음수라는 거잖아. 그럼 B가 음수네. B가 음수면 여기 어떻게 돼? 양변 B로 나눌 때 부호, 부동호 방향을 바꿔줘야겠지. 부호는 그대로 냅둬야 돼. 요렇게.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 요렇게 답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understand? 얘는 잘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다 못 썼어? 잘 정리해보세요. 다 적었니? 응, 다 적었지. 그 다음에 11번 질문인 사람. 오케이. 11번도 꽤 많은 질문량을 갖고 있고. 다 비슷한 거 틀렸구나. 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찾자. 요 유형은 조금 생각을 까다롭게 해야 돼서 주의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또한 요거에 관련된 비슷한 유형이 고등상이라 계속 고등상이라 하죠. 공통수학 1에 부등식도 나중에 연립을 하게 되거든. 부등식도 나중에 연립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이 유형 자연수 개수 유형이 나와서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장착을 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학년에서. 자, 그럼 가보자. 그럼 얘 일단 먼저 부등식의 해를 구해줘야 돼. x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양변에 지금 분모가 4, 3, 6이니까 그것들의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주면 개수가 정수가 되겠지. 그럼 12를 양변에 곱하면 12 곱해서 3에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2a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 정리하자. 전개해보면 9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작거나 같다. 뭐보다? 2a보다. 그럼 5x의 마이너스 10이 2a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5x가 2a 더하기 10보다 작아요. x가 5분의 2a 더하기 10보다 작아요 라고 쓸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래.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생각해주면 편하냐. 얘를 부등식이니까 수직선 위에 표현해보면 쾌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원점을 여기로 했을 때 자연수는 그럼 1, 2, 3은 포함돼야 되겠지.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4는 또 안 돼야 되네. 그치? 그럼 얘는 2a 플러스 12, 2a 플러스 12, 2a 플러스 12, 3과 4 사이에 일단은 있으면 오케이지. 그치? 5분의 2a 플러스 12, 3과 4 사이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뭘 생각해줘야 되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판단해줘야 돼. 여기서 키기 등호의 가능 여부까지 판단. 대략적인 위치 먼저 판단해주고 해를 찾아 1번, 2번, 대략적인 위치 찾아 2번, 3번. 양 끝에서 등호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해. 요거지. 자, 그럼 이 x에 대한 부등식 값이 x에 대한 부등식 값이 3이 될 때도 자연수의 개수는 3개니? x의 개수가 3개니? 자연수의 x의 개수가 3개니? 아니지. 왜냐면 이 부등식의 뜻값인 3이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3이 된다고 하면은 얘가 3이 되면 3이 안 들어가니까 자연수는 1, 2밖에 안 들어가서 자연수 x는 2개뿐. 이렇게 이제 자연수 x가 2개. 그래서 안 돼. 그럼 반대로 4의 등호가 들어갈 때는 4의 등호가 들어가면 x가 4 미만이 x의 해가 되지. 4 미만일 때 자연수 x는 3개씩 1, 2, 3. 왜냐면 4가 안 들어가니까. x에 대해서는 4가 안 들어가니까 a에 대한 부등식에는 4가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거야. 이거를 판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얘 해결해 주면은 부등식 풀어주자. 요거 양변에 5배 하면은 2a 플러스 10 작거나 같아요. 20 10 빼줘 5 초가 2a 10이야. 반 나눠줘 2분의 5 그 다음에 5이야. 우리가 찾는 거 뭐야?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자잖아. 2분의 5보다 크면은 2.5보다 큰 거니까 정수 a 3, 4, 5가 들어가겠지. 정수 a. 그러면은 얘네들의 합은 뭐 12겠지. 여기까지 understand? 그래서 이 유형을 해결하는 스텝이 첫 번째, x에 관한 해를 a에 대해서 표현해주기. 두 번째, 그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a에 관련된 식이 나온 게 뭐와 뭐 사이에 있을지 찾기. 세 번째, 양 끝에 등호 들어가는지 판단하기. 네 번째, 이 식 정리해줘서 a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준다. 어렵지 않지? 요 틀만 우리가 가져가면 이 유형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에 12번 질문인 사람 12번도 보고 가자. 5장의 사진을 인화하는데 가격은 10,000원이고 5장 초과하면은 한 장당 400원 추가한대. 이 유형은 다 똑같아. 요거 사진 인화하거나 주차장이나 택시나 아니 뭐 보드게임 카페 문제나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몇 장 이상 인화해야 되니까 x 먼저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를 뭐로 두면 될까 하면은 인화하려는 사진수를 x로 두자. 그럼 어떻게 돼? 5장까지는 기본 요금 10,000원이라는 거잖아. 그럼 기본 요금 초과한 사진수는 전체가 x니까 5장 빼고지. 이걸 생각해주자. 그럼 그거에 따라 생각해보면 요금은 10,000원 받고 거기에 x-5장을 각각 400원씩 받는 거잖아. 400에 x-5 곱한 걸 더해요. 그럼 토탈 금액이지.
그럼 그게 사진 인화하는 가격이 900원 이하가 된다는 건 뭔 말이야? 단가가 900원 이하가 되면 된다 이거지. 그치? 토탈 단가가 900원 이하가 된다. 그럼 우리 X장 뽑는 거니까 그게 단가가 900원 이하 되려면은 그 가격 자체가 900X 이하면 되겠네. 그치? 900X면 단가가 X장 뽑아서 한 장 단가가 900원인 거니까 토탈은 900X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 부등식 구해보자. 전개에서 10,000 플러스 400X에 마이너스 2,000 작거나 같아요. 900X. 그럼 마이너스 500X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8,000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 마이너스 500 나누면 X가 부등호 방향 돌아가야겠지. 음수 나눠줬으니 16 이상이에요. 그래서 몇 장 이상 인화해야 되니 하면은 16장 써주면 되겠지. 요걸 혹시 16장으로 썼는데 틀렸다 처리돼 있으면 내가 고쳐놓을게. 그쵸? 네. 요거 내가 수정을 해줄게. 아마 답지에서는 16장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를 안 보면 이게 부등식 문제인지 방정식 문제인지 모르니까. 내가 확인해보고 정답 처리해줄게. 얘는. 써놔야지. 안 가볼게. 자, 그럼 다음으로 가자. 13번 질문인 사람. 오케이. 13번 같이 보고 가자. 자, 승주가 기차를 출발하기 전에 2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그럼 20분이 걸리는데 물건 사는데 13km로 걸으면 몇 킬로 이내 상점을 가야 되니? 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간의 총합이 2시간 이하가 돼주면 되지. 그치? 그럼 시간의 총합이 2시간 이하가 되려면 거리와 지금 속력을 알려주었어. 그럼 속력과 거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표현해주면 되겠지.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그럼 이거 가지고 시간을 표현하면 속력분의 거리잖아. 자, 우리가 찾는 건 몇 킬로 이내의 상점인 거지. 그 상점의 거리를 x로 표현하자. 즉 x를 상점까지 거리. 그러면은 속력이 3. 거리를 x로 두면 시간은 3분의 x지. 그러면은 시간을 생각을 해보자. 토탈 2시간 이하가 되는데 시간은 토탈 2시간 이하가 되는데 상점까지 가 3분의 x 시간을 써. 골라 물건. 근데 우리는 시속단위잖아 지금. 그럼 20분 걸린다는 건 6분의 20시간으로 써줘야겠지. 이렇게 시간 단위로 써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3분의 x. 그럼 얘 정리해보면 어떻단 거야.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이 2 이하예요. 그럼 얘는 3분의 2x 작거나 같아요. 3분의 6 빼기 3분의 1과 3분의 5. 그럼 x가 2분의 5 이하라는 거지. 그럼 2분의 5 이하라는 건 뭐야? 이걸 해석하면 2.5km 뭐 2분의 5라 써도 상관없어. 이내의 상점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뭐 2.5km라고 하면 되겠지. 2분의 5라 써도 지장 없어. 얘도 체크해놓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 고쳐놓을게. 자, 14번 질문인 사람? 14번은 괜찮았니? 그러면은 오케이. 15번 질문인 사람? 15번 괜찮니? 오케이. 16번 질문인 사람? 16번 괜찮았어?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자. 17번 질문이죠. 오케이, 17번 보고 가자. 중평도 1등하면 문상춘이. 네, 좋아요. 그래? 오케이. 1등 아마 가연이지 않을까? 100점 있어요. 100점 없어. 그럼 가연이가 1등 아니에요? 얼마 좀 5,000원 주기. 저는 받아도 되는데 10,000원 받았어요. 10,000원이나 줘? 지금 물가가 올라서 많이 줬나? 나는 10,000원 받았던 것 같은데. 옛날에 나도 한번 받아봤던 거. 저번 학기에 받았는데. 내가 중등고일 때 한 5,000원 줬거든. 그치. 그때는 물가가 좀 더 저렴하지 않았을까? 지금 물가가 올라서 10,000원 주는 게 아닐까? 그럴까요? 자, 17번 보자. 공원 안에 둘레가 1.2km의 호수가 있대. 또 뭐 뛰겠지, 얘네 두 명이서. 혜영이와 재욱이가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반대로 뛴대. 이렇게 혜영, 재욱 10분 만에 처음으로 만난대. 출발한 지. 오케이. 토탈 1.2km 얘네들은. 그럼 얘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고 거리에 대한 정보가 있지. 근데 속력을 모르네. 일단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가면 1시간 만에 만난대. 그렇다는 것은 얘는 둘의 거리의 차가 한 바퀴라는 거지. 그치? 한 바퀴 따라잡은 거야. 이렇게 동시에 갔는데 이렇게 빨리 가서 한 바퀴 따라잡은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거리의 합에 대한 정보와 거리의 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정보. 일단은 혜영과 재욱의 각각의 속력을 XY로 주자. 연립방정식으로 해야겠네. 그치? 그러면은 시간은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 얘를 좀 여기서 이렇게 쓰자. 혜영은 X 속력으로 10분이잖아. 얘 다 시속 단위로 쓰자. 속력을 시속으로 쓰자. 시간은 6분의 1 시간이지. 그리고 제곱도 6분의 1 시간 뛴 거지. 그럼 얘네들의 거리는 6분의 1 x, 6분의 1 y잖아. 6분의 1 x와 6분의 1 y를 합했더니 1.2km예요. 이거지. 1.2. 이게 첫 번째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식이지. 그 다음에 얘네들 한 바퀴 도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 거는 같은 방향으로 뛰어서. 그럼 각각 거리를 구해보면 얘는 1시간 뛰었으니까 x고 제곱도 1시간 뛰었으니까 y만큼 뛰었어. 근데 걔네들 중에 혜영이가 재욱이보다 빠르다는 건 혜영이가 한 바퀴 따라잡았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살짝 내려서 보면 두 번째. 각각 x 곱하기 1, y 곱하기 1 하면 x, y가 거리인데 혜영이가 재욱이보다 한 바퀴 더 뛴 거니까 x에서 y 빼면 또 1.2km 나와야겠지. 요렇게 나오겠네. 두 식이. 그럼 정리해보자. 양변에 첫 번째 식에는 60을 곱하자. 6만 곱하자. 얘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6만 곱하자. x 더하기 y가 7.2지. x y가 1.2고 그럼 둘을 합하면 8.4니까 반띵하면 x는 4.2지. 그치? 그러고 y는 얼마야? 더해서 7.2 되려면 3이지. 그치? 17번이구나. 그럼 각각의 우리가 구하는 건
근데 분속으로 구하면 좋다 말았네. 분속으로 구하면은 지금 시속이야 얘는. 그럼 시간당 60분 동안 4,200m 가는 거잖아. 제곱은 누구니? 혜영이는. 그럼 1분당 70m 가네. 그리고 제곱은 시간당 즉 60분에 3km면 3,000m 가지. 그럼 1분에 50m 가네. 그치. 그래서 답을 써줄 때는 태형은 뭐 분속 70m로 써도 되고 70m/s 이렇게 써도 되고 제곱은 마찬가지로 50m/s라고 써주면 되겠지. 교재는 뭐 시속으로 풀고 분속으로 바꿔줘도 되고 처음부터 단위를 분속으로 써서 계산을 해줘도 되고 해볼 수 있겠지. 요렇게 확대하면 되나? 자, 정리됐지?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자. 18번. 기차 문제네. 기차 문제야. 자, 길이가 240m인 기차 A가 어느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 걸린대. 다리를 통과하고 있어. 다리를 이렇게 쓰자. 그림을 그린 거. 이만큼 다리라 쳐. 요렇게 표현한 만큼. 그럼 기차가 움직이는데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은 기차야 얘. 기차야.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은 기차가 머리부터 들어가서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냐면 꼬리가 나올 때까지지. 그치? 그럼 얘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언제부터가 기준이냐면은 기차를 복사하자. 시간으로 치면은 머리가 들어갈 때 이때까지지. 기차 꼬리가 나올 때까지. 그게 완전히 통과한 거야. 이게 20초 걸린다는 거. 그럼 즉 기차는 머리부터 들어가서 꼬리까지 나올 거면은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합한 만큼 달렸네. 우리가 카운트를 잴게. 그치? 그럼 우리는 다리의 길이를 일단 찾으라 했으니 각각 다리의 길이를 일단 x로 두고 그 다음에 각각의 속력은 몇 배다만 알려줬지 안 알려줬지. 그러면은 다리의 길이를 x로 두고 a의 속력을 y로 할게. 각각 이렇게 두면 되겠지 일단.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보자. 얘도 역시 기본 마인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는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렸대. 그럼 미터/s 단위를 생각을 하자. 시속 몇 미터인지. 그럼 A의 속력이 Y인데 20초 달렸어요. 그동안 얼마만큼 갔니 하면 X 더하기 240만큼 갔어요. 그치? 이게 A기차의 얘기야. 그럼 B기차는 똑같이 통과하는데 얘는 기차 길이는 200이래. X 플러스 200만큼 갔겠지 그럼. 얘도 꼬리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럼 걔가 속력은 A의 2배니까 2y지. 곱하기 9초야. 이렇게 둘씩 나오지. 얘를 이제 연립해주면 돼 우린. 자 가보자. 그럼 X 플러스 240이 20y예요 하나랑 X 플러스 200이 18y예요 하나 나오지. 그럼 우리 X 대신에 18y-200을 대입해보자. 그럼 18y-200 더하기 240이
20y예요. 그럼 2y가 40이에요? y는 20이에요? 나오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누구야? 일단 x도 구해보면 x는 y에 20 넣으면 360 빼기 200이니까 160. 우리가 찾는 건 다리의 길이 x이므로 다리의 길이는 160 쓰지면 안 되고 160m로 써야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18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19번 질문인 사람? 다 못 썼니? 쌤, 저 요즘 먹고 19번 맞았어? 네, 이제 없어요. 아 이제 없어? 오케이 뭐 먹고 와. 어. (19번) 질문인 사람? 19번 괜찮아? 그럼 20번 질문인 사람? 20번 보고 가자. 오면 하자. 10번.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55분까지잖아. 그렇지, 55분까지니까. 남는 시간 동안 교재 제풀이가 덜 되어 있는 친구들은 교재 제풀을 하다가 수업 내일 끝났어. 그럼 안 남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교재 제풀이 덜 되어 있는 친구 있다 했잖아. 어차피 요거 하고 나면 한 10몇 분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그동안 교재 제풀이 안 되어 있는 친구는 교재 제풀을 하다가 다 끝나면은 안 남기고 안 끝날 것 같으면은 좀 더 남아서 하고 가고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들 내가 풀 걸 뽑아볼게. 네? 우리 어제 클리닉지 오답 쓰면 안 돼요. 오답 그럼 숙제를 클리닉지로 낼까?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어차피 우리 나중에 클리닉지 통과자들도 어제 클리닉 그걸 풀어야 되거든. 잘 틀렸던 거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추가로 할 거를 내가 뽑아놓을게 그러면. 문의할? 잠깐만요. 그러면 그 교재에서 질문 문제 빼고 제풀이 다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우리 숙제로 냈던 거 전까지 기준으로 제풀이 딴 거. 어차피 우리 숙제로 내온 건 제풀이 아직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질문해. 아니면은 교재 제풀이 질문을 받아도 되겠네. 네, 저 교재 근데 끝났는데. 질문할 게 없어? 네, 교재가 끝났는데. 그러면은 빈손으로 보내기는 좀 아쉬운데. 채원이 왜 안 오니? 아까 저 물론 나한테 못 봤는데. 아, 그래?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면 일단 20번 하자. 자, 어느 자격시험에서 응시한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의 비가 3대 1이래. 그리고 합격자는 성비가 5대 2래. 불합격자는 10대 3이래. 그리고 합격자의 수를 알려줬어. 그럼 전체 학생 수 찾자 이거지. 그러면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얘는 뭐 어떤 걸 밀수로 잡는지 아무거나 잡아도 다 표현은 될 것 같거든. 어떤 걸로 잡아서 가든지. 근데 우리는 전체 학생 수를 찾는 거니까 남여를 기준으로 응시한 남학생과 여학생 얘네를 각각 XY로 둬보자. 수 Y도 응시한 여학생 수 이렇게 두자. 그러면은 응시한 남녀 학생의 비가 3대 1이면 X 대 Y는 3대 1이지. 그러면은 식 하나가 나오네. X는 3Y 하나,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다로. 두 번째
합격자 수가 140인데 합격자 중에서 남녀가 비율이 5대1에 그럼 합격 남학생은 전체 140 중에 7분의 5만큼이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정리해보면 100이네. 그럼 합격 여학생은 140에서 100 빼면은 40명이네.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7분의 2만큼이라 얘기해도 되고. 그럼 40명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제 불합격자는 10대 3이라는 걸 통해 전체 중에서 합격자 빼면 불합격자잖아. 그치? 그러면은 남자 불합격자는 불합남 얘는 전체 우리 X로 잡았잖아. X에서 100만큼 뺐어. 요거지. 불합 여학생은 전체 Y에서 40만큼 뺐어. 그럼 그거의 비율이 얼마? 10대 3이래. 그럼 얘는 X-100대 Y-42 10대 3이에요. 그럼 뭐야? 내 알고 왜 알고 같다 해보면 3x-300이 뭐랑 같아? 10y-400과 같아. 즉 얘는 뭐야? 3x-10y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럼 x 대신 3y 넣어보면 되겠지. x 대신 3y 넣어보면 x는 3y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 9y-10y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y가 100이에요 나오지. y가 100이니까 x는 y의 3배 300.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총 응시한 전체 학생 수면 남녀 학생 다 합쳐야 되니까 400명.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한 15분이나 남았어. 제풀이를 좀 볼까? 교재 올리드를 조금이라도 제풀이 해오면 좋으니까. 그러면은 좋아. 이렇게 하고 네, 그럼 책 좀 가져올게. 정리하고 있어봐. 내가 당연히 올리드를 못 나갈 줄 알고 아직 체크를 안 해놨거든. 질문문항 받긴 받았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15분이면 많이 풀어봐야 한 4개 정도 풀 거 아닙니까? 올리드에서 첫 번째 요것만 이걸 해두자. 자 일단 올리드 끝내보자. 여기에서 실수형 B 중에서 질문을 하자. 일단은 뭐지? 필수형 B
자, 155쪽에서 질문 있는 사람 번호 얘기해 줄래? 155쪽. 없니? 155쪽. 질문자 번호를 체크해야 되나? T1방 거제줄. 그럼 156쪽. 8번, 11번. 오케이. 8번, 11번 먼저 보자. 자, 8번. 두일차 방정식 x-3, y 플러스 3은 0, x 플러스 2y 마이너스 a는 0의 그래프가 제2사분면 위에서 만나도록 한데 그때 a 값의 범위를 찾재. 그럼 먼저 x-3y 플러스 3은 0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요거 두 개 하면 끝나겠는데? x, y. 먼저. 그럼 얘는 더 간단히 생각하면 3i가 x 플러스 3인 거니까 y는 3분의 1의 x 더하기 1이라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면 y절편이 1인 직선이니까 y절편 1에 x절편은 마이너스 3이지. 이 줄 연결하는 게 가장 그리기 편하겠다. 요렇게 그려보자. 여기까지 언더스탠. 자, 그럼 얘랑 2사분면 위에서 만난대. 누가? y는 x 플러스 2분의 1, 2y 마이너스 a가. 그럼 얘 y는 꼴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니? 2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a지. 그럼 얘는 확실한 건 기울기는 알려줬어.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때 y절편이 어떻게 되어야 하니랑 같은 말이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대략적으로 나는 기울기 2분의 1인, 기울기가 2분의 1인 그러한 직선을 이 정도로 그려볼게. 자, 그럼 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우리는.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a 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 그럼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겠니? 만나려면. 요때 0,1을 지날 때와 마이너스 3,1을 지나갈 때. 즉, 원래 첫 번째 직선의 x절편, y절편을 지나갈 때가 경계가 되겠지. 즉, 뭐냐. 요렇게 될 때랑 얘가 복사되는 게 아니니. 요렇게 될 때 사이에서 계속 얘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무조건 2사분면에서 만나지. 요렇게 되니까. 평행하지. 이렇게. 그럼 2사분면에서 만나지. 그리고 이 밖에서 지나가면 2사분면이 아닌 데서 만나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각각 이때의 2분의 a 값, 즉 여기서 y절편인 2분의 a 값 찾아주자. 그럼 하나는 찾았다. 2분의 a가 얘는 1 이하이며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 3 지날 때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대입 안 해도 여기 3칸에 얘는 3칸의 절반이니까 2분의 3칸 이라고 할 수 있겠지. 기울기 2분의 1 되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3칸 대입하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a에서 마이너스 3 넣어보면 0은 2분의 3 플러스 2분의 a. 그러면은 2분의 a가 마이너스 3일 때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2분의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1 사이에요. y절편의 범위랑 와 같은 말이겠지. 얘가 y절편이니까 지금.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 3 이상 2이야. 그래서 정답
근데 여기서 자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질문이 뭐야? 4분면이라 했지. 근데 축은 4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얘네 끝값일 때는 해당이 안 돼. 축과 만나는 거라. 그 사이여야겠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지 않은 마이너스 3초가 2 미만이 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보자.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 자, 주직선 y는 2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b의 교점의 좌표가 1,7에 즉 뭐야? 1 넣었을 때 y 좌표가 같아요랑 같은 말이지. 둘이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해 x, y를 좌표평면에 찍었을 때는 그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에 교점의 좌표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1 넣었을 때 각각 비교해보면 y는 3 나오고 하나는 y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2b지. 그럼 둘이 서로 같아요. 즉 첫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3이에요.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얘의 y절편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뭐야? 아하 x에 0 넣고 y에 마이너스 4 넣으면 등식이 성립하는 거랑 같잖아. y절편이 마이너스 4면은 그러면은 x에 0, y에 마이너스 4 4a 플러스 b가 0이에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4a 플러스 b가 0이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4a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4a는 3. 그럼 9a가 3 a는 3분의 1 a가 3분의 1이면 b는 마이너스 4a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4 c는 3이지. 그럼 3개 다 곱하면은 9abc는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3 곱하는 거니까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럼 이제 도장 찍자. 여기까지 다 정리됐지? 질문이었던 친구는 제프리에서 정리해오면 되고 나머지 친구는 그럼 오답노트만 숙제가 나오는 아쉬운 상황이 되었고 자, 그러면은 프리노트랑 교재는 따로 도장 찍을 거 프리노트랑 찍으면 되겠다. 프리노트 꺼내놓자. 선생님이 시험 잘해야 돼요? 오답 다 썼어? 네. 벌써 그 사이에 다 썼구나. 숙제로 내는데 저도 다 썼어? 오답까지 다 쓴 친구는 그냥 돼. 다음 시간에 까먹을라. 쌤 제가 이거 다시 풀었거든요. 이게 오답노트 다 짜면 그럼 다음에 내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오답 거둘 때 같이 확인을 할 거야. 오케이, 도장 찍자. 잠깐만, 이거 또 팔을 꺼야지.